시험에 잘 나와요. 1번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지금. 어려워. 오랜만에 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3스텝인데 쉽진 않아. 그치? 자, 한번 들어볼까? 우리를. 자, A, B, C는 실수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A하고 B하고 C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근이 혈렉은 1 플러스 D가 되겠지. 뭐 두 분까지 알았으니까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해볼까? 그럼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주어집니다. 근데 위에 방정식하고 아래 방정식이 공통근이 하나래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공통근이 허근이 돼버리면 항상 허근은 혈내로 다니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근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공통근이 하나다라는 얘기는 이것의 근은 알파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왔고 이제 다 끝났어. 이게 다 끝이야. 그 다음에 자 근계수 관계를 가보자. A가 여기 있으니까 A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거야. 세 근의 합을 볼까? 세 근의 합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2가 되죠. 알파 플러스 2가 뭡니까? 마이너스 A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야. 우리는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를 쓸 수 있어요. 맞지? 집어넣어.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x 플러스 2는요. 끝났잖아. 이것의 근이 알파라잖아. 끝. 집어넣어서 마무리. 집어넣어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2는요. 해가지고 알파의 제곱이 없어지고 알파는 1입니다.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위를 앞으로 했으니까 이제 근계수 마음대로 마무리. 정말 쉽지? 자,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 체크하고 자, 정리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자. 어려워요. 8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고 있어라. 풀어줄 테니까.
스타일 문제를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2차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고, 이런 방정식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방정식의 특징은 당연히 근이 하나가 알파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제곱을 뭐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보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가 베타면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짝수차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난 두 근을, 이것의 근, 4개의 근을 그냥 뿔마 알파, 뿔마 베타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뿔마 알파, 뿔마 베타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4근 중 2근의 합이야. 4근 중 2근의 합? 만약에 이렇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가져오면 그 2근의 합은 0이 될 거야. 여기서 이 2근을 여기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2근의 합이 될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알파를 가져오고 마이너스 베타를 가져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알파를 크다라고 가정을 해버릴게. 자, 뭐 어떤 애 커도 상관이 없으니까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보면 주어진 게 이 두 가지야.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 자, 만약에 전부 다 숫자로 주어지면 나는 이대로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고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수분해잖아. 근데 안 되잖아. 이게 안 됐을 때, 특히 근의 성질 같은 걸 다룰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치환을 해.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본다고. 그렇지? 그렇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는 0이 되는데 이것의 근이 뭐가 될까? 얘들아? 이것의 근이 뭐가 될까? 여기서 t를 구해가지고 x는 뿔마 루트 t이기 때문에, 자, 근이 알파 뿔마 알파하고 뿔마 베타가 되려면 t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근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인 거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근계수 관계를 적용시킬 수 있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3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k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스가 두 가지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자, 그렇다면 이걸 바꿀게요. 자, 근계수 관계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3이고요. 그래버리면 1이니까 알파 베타를 뭐라고 구할 수 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되겠어, 안 되겠어? 상관없구나. 상관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난 알파 베타를 양수라고 현재 가정하고 푼 거거든. 상관 있을까? k는 1. 일단 뭐 k는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k는 1이 나와요. 자, 잠깐만요. 내가 베타를 양수라고까지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 그치? 양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미. 잠깐만, 여기서 약간 애매해지는 상황이. 뭘 구했어, 이제 마지막에. 일단은 뭐 상관없습니다. k가 1이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물어본 거 같은데.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가장 인지수에 대해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 뭐 상관은 크게 없겠다. 일단 k가 1이 나왔어요. 넘어가 봐봐. 두 번째를 풀어보자. 이번엔 내가 알파 빼기 베타가 1이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치자. 잠깐만. 일단 1이라고 가정했다고 치자. 그래버리면 똑같이 이 근계수 관계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가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얘가 1이니까 알파 베타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얘도 k, 상관없네요. 얘도 k는 1이에요. 그럼 k가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근 구하면 됩니다.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근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k는 1입니다. 그래서 x4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분의 근
근을 구하시면 되죠. 시원해가지고 근계수관계를 가야 되겠구만. 좀 귀찮네. 그냥 근계수관계를 보니까 내가 알파를 베타를 양수라고 가정까지 해버리고 어차피 뭐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양수라고 가정하고 가장 큰 근은 가장 큰 근은 알파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알파 제곱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구하라는 얘기야. 가장 큰 근 알파,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알파 제곱 구해야 되니까 다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에 이것의 근이 알파예요. 잠깐 말했죠? 이것의 근이 알파라고 해서 알파 제곱이에요. 그래서 근이 알파 제곱이니까 큰 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2분의 3 뿔마 3, 3, 9 빼기 4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큰 근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알파 제곱이에요. 알파 제곱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막 따라가는 얘기야. 대충 알겠죠? 무슨 말인지. 크게 어려운 말 안 했어요. 그렇지? 이것만 좀 잘 관찰하면 됩니다. 뿔마 알파, 뿔마 베타 이렇게 잘 관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9번 문제도 한때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로 마지막 문제로 학교 기출에서 9번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중에 테스트 분장에 보면 이 9번 문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거의 처음 봤어요. 기출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까 말 잘못했네. 가장 큰 거가 가장 작은 거 참? 2알파 구하는 거에서 알파 제곱이 아니고 이거 잠깐만. 알파가 있다가지고 2알파를 구하는 거였잖아. 차량도 같죠. 왜 내가 알파 제곱이라고 생각했지? 잠깐만. 곱을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그치? 곱을 물어본 게 아니었어. 이래버리면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2알파를 물어본 거죠. 2알파.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 차니까 2알파를 물어본 거예요. 2알파.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2알파 양수만 가져와야 돼. 잃어버리면 불마. 잠깐만요. 그러면 x제곱이 t가 돼야 되잖아. 뭘 제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래서 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걸 안 배웠어요. 루트 안에 지금 양수로 하는 문제인데 루트 안에 루트라는 거 안 배웠어요.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쉽게 풀었는데 루트 플러스 루트 1이라고 쉽게 풀었는데 분자가 이거 안 배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귀찮겠지만 x를 지금 p 플러스 루트 q라고 했으니까 x라는 근을 a 플러스 p 루트 5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걸 제곱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루트끼리 같고, 그치? 유리수끼리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는데 마무리를 쓰려면 근을 구해야 되니까 근을 바로 구할 수 있나? 이게 좀 귀찮네요. 뭘 제곱하면 얘가 될 것인가? 문제에서 p 플러스 q 아니면 자,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는 문제가 2알파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근데 그 차가 주어져 버렸어. 차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p 플러스 루트 q라고 주어져 버렸어.
이 차가 P 플러스 루트 Q입니다. 즉 알파가 2분의 P 플러스 루트 Q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한 이 근은 알파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를 제곱시켜가지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유리수끼리 같고 무리수끼리 같다라고 마무리를 지워줘야겠다. 곱이면 편한데 차니까 좀 어렵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넘어가도 이렇게 좀 불편한 문제네요. 구분 중요.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봤던 문제야. 쉽진 않지만 해서 10번 어려워요. 이게 처음 나온 스타일 문제일까요? 어렵지? 부모님 수분까지 했는 다들 일단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정수분의 특징이란 수분을 해보겠어. 그래서 이 수분을 박사가 왜 찾았어?
자, 너희도 인수분해까지 했어. 봐봐. 정수분이라고 했어. 정수분. 인수분해까지 했어. 여기서 근이 나오고 여기서 근이 나오겠지. 근데 뭘 해야 돼? 보통 이 정수근이라고 하면 좀 불편한데 X 빠졌구나. 뭐 이상하다.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이 되게 뭐 시킨 다음에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이 된다고 해서 정수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분모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려해가지고 풀이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야. 두 번째로 근계수 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봐봐. 두 분의 곱이 얼마야? 4지.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두 분의 합이 겁나 복잡해. A분의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P가 나오기도 하고 알파 베타가 바로 4가 돼버리잖아. 그럼 곱해서 정수 두 개야. 무조건 정수분이니까 정수 두 개 곱해가지고 4가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알파 콤마 베타가 뭐가 있겠어? 네? 1하고 4가 있겠고 뭐 4하고 1은 의미가 없어요. 1, 4가 있겠고 마이하고 마사가 있겠고 그치? 2하고 2가 있는데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도 아니겠죠. 그럼 이제 두 분이 1하고 4,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알파 콤마 베타가 1하고 4일 때 두 분의 합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A는 마이너스 A 마비잖아. 집어넣어. 다음에 5가 되고 5가 되고 넘어가니까 5A는 마이너스 2A 마비지. 그 말은 서로 반대네. 7A는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7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진 게 B니까 B는 7배수야 무조건. A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좀 큰 놈을 기준해서 푸는 게 좋으니까 B가 7배수일 때는 다 가지고 오는 거야. B가 7이면 마이너스 1, B가 14면 마이너스 2, 어디까지 가래? 50까지가 됐잖아. 50까지 가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어? 50 가까운 7배수 49지. 49가 되버리면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리고 뒤에 순서 B 빠꾸 7일 때 마이너스 1. 삐빠꾸 안 되는구나. 부호 삐빠꾸. 마 7일 때 1. 그치? 마 7일 때 1. 이런 식으로. 마 14일 때 2. 자, 이런 식으로. 정수분 나무분 녹아다는 겁니다. 7일 때 마이너스 49. 7, 7에 49. 그렇죠. 이렇게 총 28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28개. 이제 알겠죠? 두 번째 똑같이 풀면 될 거 아니야. 알파 콤마 베타가 두 번째. 알파 콤마 베타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돼버릴 때.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번호 적어버리자. 1번이라고. 그럼 1번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5는 A분의 마이너스 2A 빼기 B가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5A, 플러스 5A, 3A 3A는 플러스 2B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요. 진짜?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맞네요. 그러면 B는 무조건 3배수가 돼야 되고요. B는 3 곱하기니까 A는 2배수가 돼야 되고 B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 거죠. B를 3배수로 계속 줘버리는 거야. B가 3배수가 되니까 3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6이 마십이 6이 얼마야? 3배수니까 6이 마십이 마이너스 4. 그렇죠? 3, 3, 9 5, 18, 마이너스 6 이런 규칙대로 가게 되겠네.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라고 하면 50보다 미만이니까 25. 그쵸? 25에 가까운 3배수. 18, 40. 오, 헷갈리시. 머리 아파. 48. 48. 그쵸? 3, 16, 32. 그러면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이렇게. 16. 마찬가지로 부호 삐빠꾸, 그렇죠? 부호 반등 삐빠꾸, 마상, 2의 마상 이런 식으로 주어도 여기는 되겠네요. 총 몇 개야? 그러면은 3, 2, 6, 3, 16개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시험 잘 나왔어요. 이 문제가 시험에서 워낙 잘 나왔었어요. 한때 이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봐봐. 세근의 곱이 뭐야? 세근의 곱이 뭐야? 마팔이잖아. 근데 서로 다른 세근이래. 그럼 마팔이 되면 서로 다른 세근을 찾아보는 거지. 1 마일 1 8 뭐 1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2 4 1 마이 4 1 2 마사 서로 다른 걸 가져와야 돼. 마이 마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들 중에 있겠지. 그럼 세근의 두 근의 곱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자,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2p고요. 그렇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근의 곱은 2p구나, a분의 2p구나. 세 근의 곱은 했고. 바보 정말 합이구나, 합이구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2 맞네요. 그리고 두 분의 곱의 합은 a분의 4인데 베타 플러스 감마 복잡한 문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이것과 똑같아지거든. 좀 어려운 방법인데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a분의 4b가 되고 똑같아. a분의 4b 되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한 게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똑같아가지고 얘를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이것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걸러내가지고 몇 가지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아마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면 이게 좀 편하네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지? 알겠지? 9번 문제인가? 잠깐만 영상 보고 있어요. 46개가 답이야? 46개가 안 나오는걸? 46개, 덜 구했나? 몇 개 나왔어? 44개네? 한 쌍이 빠졌네, 한 쌍이. 오 마이 갓, 이게 제일 싫어요. 한 쌍 빠졌어요, 지금 답이. 여기서도 집어냈어. 베타가 마이너스 마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거였나? 그렇죠. 이거였죠. 정수라고 했구나. 영영도 강해요. 영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3배수다라고 해서 3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면 2가 되면 6이고 마이너스 2고 그러면 3이고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6 맞는데? 왜 6개? 왜 2개가 빠질까요? 28개 14개 뭐가 문제지? 하나가 한 쌍에 빠졌어요. 응? 14개? 7개, 14개. 그럼 더 줄여주는데? 아, 16개 찾았구나. 부호 바꾸는 거 32개. 오케이. 말도 한두 개 받았습니다. 자,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문제는 체크해주세요. 시험에서 잘 나온 문제니까.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0문제 아마 어려울 거예요. 10문제 거의 못 거니까 이거 정리하고 10문제는 바로 풀어줄게. 이제 수요일까지도 이거 브렉나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너희들이 2시간 동안 가서 앞에 원스텝도 좀 높은 게 없으니까 그치? 거기서 좀 문제 풀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고참방식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숙제로는요. 부등식 스텝 2까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등식 스텝 2까지 82쪽까지죠. 82쪽까지를 해오시면 스텝 3 하기가 좀 편해지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정리하면 바로 풀어줄 거예요. 시간이 아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못 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바로 말해. 계속 잘못 쓰거나 보면 자, 정리했습니까? 자, 이거 봐봐요. 자, 이게 답니다. 자, 이거 만족할 때 x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때 뭐 x, y와 g에 대해서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x, y, g 세 개 문자에 대한 식이 주어졌지만 내가 궁금한 건 x입니다. x, y하고 g를 없애버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y하고 g를 x 따로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 즉 y 플러스 g가 뭐야? y 플러스 g가 5 빼기 x가 되잖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x만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또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뭡니까? y제곱이 g제곱은 9 빼기 x의 제곱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하고 싶은 게 있죠? y 플러스 g의 제곱은 마이너스 2 y, 왜냐면 y 플러스 g가 주어졌으니까 9 빼기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 집어넣어주면 5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yz가 9 빼기 x의 제곱이 돼요.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쓰자. 25 빼기 10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yz는 9 빼기 x의 제곱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하고 g를 최대한 없애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yz는 뭐가 되느냐? x의 제곱. 자, 플러스 2x 제곱이 2로 나눴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5x 넘어가니까 16인데 나누니까 8 이렇게 돼요. yz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플러스 g를 알고 있어요. 합과 곱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합과 곱을 알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대칭형이라고 너희들 배운 적이 있어. 합과 곱이 주어질 때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설정해버려.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니까 x하고 y가 어떤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 방정식은 뭐냐? 새로운 문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gt 플러스 yg는 0의 근은 y하고 g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럼 이제 y 플러스 g 대신에 5 빼기 x를 집어넣어버리고 자 플러스 yg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은 0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것은 근이 y하고 g야. 자, 이건 약간 어떤 형태하고 똑같냐면 비슷하냐면 이것도 부정방정식 형태하고 약간 비슷해요. 느낌이. 그건 너희들이 실수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봐봐. 이 방정식의 근이 yg야. 근데 나한테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yg는 실수입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실수가 되는 거야. 근이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판별식을 써가지고 x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판별식 5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은 0. 이게 0보다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 플러스 20인가 30이 되는구나. 플러스 아니구나. 잠깐만요. 뭐가 됩니까? 아우 괜찮아. 10x 플러스 25니까 마 10x 플러스 20 플러스 10x인가 플러스 10x가 되고요. 25 마이너스 84 32 마이너스 12 수능이 안 된다고. 뭐 잘못하고 있나? 잘못해서 빨리 말해줘요. 아, 5, 25에서 32
페이지가 틀렸구나. 그렇지, 마이너스 7이구나. 그렇지. 이 3은 바로 말해요. 자는 머리 아프십니다. 3x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은 0보다 이하가 됩니다. 인수분해 사인했을 때 되죠? 11, 2만. 그렇지. 그래서 x 값이 이상 이하입니다. 뭐가 되지? 2 이상 3분의 7 이하가 됩니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x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3분의 7이 되겠지. x가 3분의 7일 때에 x가 3분의 7이 최대값이 되는데 그때 y지를 구하래. 그럼 어디서 구하면 되겠어? 3분의 7 집어넣어야지. 합이 뭐고? 곱이 뭐냐? 구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y하고 지금 또 새로운 방정식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걸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7일 때, 그렇죠? 3분의 7 넣어주면 3분의 7, 3, 5, 15 3분의 8 집어넣어주고 방정식 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3분의 7 넣어주면 3, 3, 9 7, 7, 49 마이너스 3분의 5, 7, 35 플러스 8이니까 9분의 오마이갓 49 마이너스 3, 5, 15 105 플러스 3, 8에 24 9분의 73 마이너스 32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1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근 두 개 구하면 되겠지. 알겠어? 이런 문제였어요. 좀 어렵죠, 문제가. 좀 안 보는 스타일이 많죠.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우리 부등식 3스텝 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시죠. 보세요. 오 마이 갓.